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베이시스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급 쪽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내 채권금리랑 미국 채권금리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랑 이제 달러원 지표,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조금 증시에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이랑 PBR, 퍼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제 차트,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차트랑 조금 신용장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한 0.3%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한 0.5%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 누적 추이인데요. 뭐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조금 계속 지속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외국인 매수로 오늘은 상승은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요. 수급을 일단 보시면은 기관이 요즘에 계속 이제 매도 차익 거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베이시스 보시면은 한 1.8 정도 종가 기준으로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일도 조금 베이시스가 안 좋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가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베이시스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코스피 200이 이제 주식이라고 했을 때 그 이론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이론 가격이 427.27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코스피 200을 이제 살 수 있는 권리와 이제 의무를 가진 그 선물이 425.5인 것이거든요. 더 선물이 싸기 때문에 이제 싼 선물을 팔고 비싼 현물을 싼 선물을 사고 이제 비싼 현물을 파는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이제 기관 쪽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기준이 현물입니다. 현물을 매도하면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고요. 일단 뭐 내일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는 외국인이 한 3,3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기관은 한 3,000, 기관이 한 300억 매도, 뭐 개인은 한 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뭐 기관은 뭐 거의 한 8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55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설명드리면, 뭐 일단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금리가 조금 하락한 것을 반영해서 한 1bp에서 최대한 3bp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1bp가 이제 0.0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금리는 이제 많이 하락해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1.64, 뭐 65 정도까지 하락한 상태고요. 뭐 조금 이따 이제 금리 추이 때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코스피 장기 차트부터 일단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코스피는 1998년도 외환위기 때부터 이제 바닥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까지가 5파였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그럼 1파부터 5파까지 해서 큰 이제 슈퍼 사이클의 1파가 완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A, B, C로 2파가 나오고, 지금 이제 3-1파, 이 3파의 1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고점 위에다가 채널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조금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주가가 거의 다음 부근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3266이 조금 고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봤을 때도 아마도 여기가 정점이었을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마지막 3-18을 조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에서 3파, 여기에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 5파가 여기까지 끝났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한번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고점하고 고점이 닿는 것을 봤을 때도 아마도 이제 채널링은 좀 맞게 됐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고점을 넘었다가 내려갔을 때가 아마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제 하락이 시작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분봉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20분봉으로 이제 여기서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B, C로 A파가 떨어지고 A, B, C로 B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파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큰 A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지금 이제 B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C가 조금 나타날 것 같고요. 이 B파 계산치는 뭐 제가 그때 3132 정도였는데 뭐 오늘 조금 약간 오히려 넘어갔었고요. 한번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이제 저점하고 저점을 그은 다음에 고점에다 그어 놓으면 사실 뭐 오늘 딱 추세선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딱 정확하게 지금 닿았거든요. 보시면은 뭐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지금 비파가 맞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는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비파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일목 균형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들 다 호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세만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보라 색깔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인데 뭐 지금 계속해서 뭐 도지 모양이 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타고 가다가 이제 하회를 하면 그때 조금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저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비파에 아유 죄송합니다. 네. 조금 많이 약을 먹고 나아지긴 했는데 뭐 아직 100%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네, 좀 아직까지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저는 일단 A, B, C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확률이 있어서 뭐 저는 일단 주식은 다키스콜딩스로 일단 지금 보유하고 있고 뭐 국내는 조금 소량 풋을 아주 극소량 매입을 한 상태이고 해외 쪽은 그냥 달러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방식이 사실 뭐 하방이 이제 내려갈 것 같다고 할 때 조금 대응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처럼 그냥 주식은 보유하거나 뭐 조금 액티브하게 주식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파생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파생을 이용해서 해지하는 것을 이제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것을 완전하게 확인을 하고 뭐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냥 뭐 특정 기준을 정해서 뭐 이 타고 가던 볼린저 밴드를 하회하면 매도를 하겠다. 아니면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매도를 하겠다라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일부 안전하게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 가겠다. 뭐 세 가지 다 방식이 있고요. 조금 각자의 성향과 뭐 지금 가지고 뭐 계신 뭐 금액 상황이나 뭐 조금 형편의 상황에 따라서 방식을 조금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뭐 어떤 방식이 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본인이 가장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냥 본인이 마음이 편한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부분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단 뭐 내려갈 때 수익을 먹을 수도 있어서 뭐 파생이 뭐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의 성향에는 조금 맞지 않는 방법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다 취향이신 것 같고요. 왜냐면 파생은 또 잘못 포지션을 취하면은 그냥 손실만 날 수도 있어서 뭐 사실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뭐
네, 개인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하락할 때가 조금 약간 리스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20분 봉상 보시면 여기 이제 갭이 하나 있거든요. 이 갭을 조금 메워지게 되면 그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추세선을 그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또 상승을 해서 이 추세선을 뭐 완벽하게 확실히 넘어간다고 하면 뭐 그때도 조금 다시 파동 매긴 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일단 뭐 저는 조금 아직까지도 하락을 보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에 대해서 이 조정 파동이 뭐 시간은 조금 뭐 걸리긴 했지만, 뭐 시간을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올라갈 때가 201일이었고요. 뭐 여기까지 조정이 뭐 40일이었기 때문에 뭐 조정 길이가 뭐 엄청 짧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조정폭이 너무 짧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만약에 그럼 여기가 1파가 되고 여기까지가 2파가 된 다음에 이제 가장 강력한 파동이 3파가 된다고 하기에는 뭐 조금 저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뭐 퍼랑 PBR도 보여드리고 이 상업대출이랑 뭐 초과지급 준비금 그리고 뭐 실질금리 이런 걸로 조금 더 어제에 조금 포함해서 좀 자세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하방을 보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주식은 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미국 쪽은 이제 2009년도 바닥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까지가 2파, 여기 3회1, 3회2, 3회3, 3회4, 3회5로 3파가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파랑 한번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저희가 채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고점과 고점이 다 좀 맞닿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채널은 맞게 된 것 같고요. 이 채널을 이제 하회하면은 저는 조금 가파른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으로의 마지막 5파를 보시면은 이제 일봉상으로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럴 때 이 마지막 5파에서 채널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그럼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 이제 4파, 여기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고요. 뭐 지금 딱 다음 부근에 있어서 뭐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갔다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완벽하게 하락을 할 때, 그때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일단 조금 더 긴 추세선으로 보면은, 네. 잠시만요. 네, 조금 뜨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일단 만약 여기 1, 2, 3, 4, 5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약간 5파가 살짝 애매해서, 만약에 이게 1, 2, 3, 4, 5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일단 조금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S&P가 조금 가장 파동이 조금 안 세지고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뭐 제가 조금 잘못 쓸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이 오히려 저는 조금 코스피랑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은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A, B, C로 A가 떨어지고 지금 A, B, C로 이제 B파가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20분봉으로 한번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이렇게 추세선을 A파랑 B파를 그어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조금 닿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뭐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 부분이 됐을 때 조금 약간 이 부분이 나스닥이 됐을 때도 조금 약간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은 120분봉상 볼린저도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머지않아 또 한번 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할 상황일 것 같고요. 뭐 나스닥도 지금 파동이 막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데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에서 이렇게 5파가 끝났을지 아니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뭐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그냥 3파가 끝나고 이제 4파가 나온 다음에 5파가 나올지는 사실 뭐 저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모양상 저는 뭐 밴드를 하면 뭐 그땐 조금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여기가 이제 B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그리고 비트코인도 이제 국내 거랑 다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240분봉으로 보시더라도 비트코인도 뭐 개인적으로 여기 A, B, C가 나오고 여기가 지금 B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아마 곧 C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보시면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이 이제 계속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17 정도면은 뭐 사실 보시면은 뭐 과거가 한 10에서 13 정도니까 이제는 뭐 거의 과거 수준까지 이제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지표 보시면은 일단 뭐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일단 뭐 주식 하락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금 하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전환수 기준선도 이제 이날 역전이 되었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고요. 일단 뭐 구름대에서 반등을 할지 안 할지가 일단 뭐 관건일 것 같고요. WTI는 뭐 계속해서 이 구름대 상단에서 약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뭐 국고채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조금 등락을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사실 2% 금리면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증시가 하락하면은 이 금리가 한 1.85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구름 한 하단까지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조금 금리는 상승해서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수급이 채권으로 몰리면서 저는 이 밴드 하단까지는 조금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미국 쪽도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미국 쪽도 뭐 전환선 이제 하회하고 9일 횡스팬도 뭐곧 역전 예정입니다. 뭐 조금 금리는 저는 조금 더 내려간다고 단기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일단 뭐 누적 수급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뭐 계속해서 뭐 사실 개인 매수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누적적으로는 뭐 거의 한 80 몇 조죠? 네. 71조니까 이제 84조 정도 순매수가 있고요. 뭐 사실 2020년 초반부터 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매도를 하고 뭐 개인이 매수하는 수급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삼성전자의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은 이 파랑 색깔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높을 때가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가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선입니다. 보통 이제 7점, 한 8 정도를 하회했다가 상회할 때 좀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이제 기록하고 나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수치는 이 연두 색깔 선을 보라 색깔 선은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것인데 뭐 이 수치도 뭐 상당히 이제 과거 대비해서 좀 낮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삼성전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퍼랑 PBR이랑도 주가가 상당히 이제 조금 상관관계가 높은데 이 PBR이 2배가 넘었을 때는 항상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하락을 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번에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은
뭐 일단 삼성전자는 뭐 오늘은 이제 소폭 하락했고요. 사실 실적 발표도 있었었는데 보통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이 잘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선반영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과거에도 많이 나타났었고요. 뭐 이때도 이제 보시면은 이때가 사실 실적이 되게 좋을 때였거든요. 이때가 이제 사실 실적이 되게 좋을 때였어가지고 그때도 보시면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때였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네. ROE를 봤을 때 아마 이때일 것 같네요. 네. 아마 그러고 나서 조금 하락을 했던 패턴이 있었고요.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일단 삼성전자도 이제 이렇게 A파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이제 B파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구름도 하단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조금 급등락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선하고 기준선도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항상 주가의 급등락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뭐 다만 뭐 9일하고 26일 후행 스팬은 다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뭐 저는 일단 파동상으로는 조금 내려갈 확률이 높지 않을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차트 설명을 드리면 뭐 애플도 뭐 똑같이 뭐 여기가 A파, B파, 1, 2, 3, 4, 5로 A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로 지금 B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아마도 뭐 올라간다고 하면 이 구름 하단 부분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나 아니면 뭐 많이 높아야 이 구름 상단 부분까지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고요. 애플하고 뭐 사실 여기가 이제 A파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로 B파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에서 계속해서 조금 막히고 있는 모양새기는 합니다. 일단 뭐 사실 대부분의 주식들이 다 이렇게 앞부분에 의문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 좋은 모양은 아니고요. 다 이제 의문이 이렇게 두텁게 조금 나오고 있어서 뭐 저는 사실 증시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만 뭐 일단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고점을 다시 넘어가면 뭐 그때는 이제 제가 틀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생각을 좀 재고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저는 조금 하락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은 이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고요. 이제 통상 이제 일드갭이라고 이제 많이 하는 지표입니다.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에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수치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합니다. 높을 때 이제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선이고요. 뭐 국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는 뭐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조금 많이 거의 최저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수치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뭐 아직까지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저는 조금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매번 이제 보여드리지만 요즘에는 이거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뭐 트레일링 퍼를 보나 아니면 이제 PBR을 보나 뭐 사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냥 1파가 끝나고 2파가 오지 않고 바로 이제 3파가 쭉쭉쭉쭉 간다라고 하기에는 뭐 사실 저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금 건전한 조정이 사실 한번 2파 조정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국내 퍼랑 이제 PBR을 보시더라도 뭐 저는 뭐 비슷한 모양새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퍼야 이게 트레일링 퍼라서 뭐 조금 뭐 실적 개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PBR을 보더라도 뭐 사실 갑자기 우리나라 뭐 ROE가 뭐 저는 지금 뭐 8% 수준에서 뭐 13%까지 이택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와 있는 상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냥 증시를 보시더라도 다 개별 장세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개별 장세라는 거라는 말 자체가 이미 주도주가 이미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나 이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이제 LG 화학이었거나 이제 배터리 쪽이었거나 뭐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도 그렇고 뭐 셀트론도 그렇고 뭐 이런 조금 업종들이 조금 약간 증시 이제 랠리를 주도했었는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것도 그렇고요. 뭐 카카오는 여전히 이제 힘이 지금 두나무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조금 좋지만은 뭐 대부분 주식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뭐 오히려 뭐 건자재 쪽이나 아니면 뭐 은행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섹터들이 사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도주가 이미 바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증시가 보통 고점인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이 올라가는 랠리에서의 주도주가 바뀌면 보통 이제 하락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이 더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보시면은 뭐 여전히 계속 22조 뭐 1000에서 20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자기 자본 증권사 한도 때문에 뭐 더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따라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미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한계까지 다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장고를 코스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하락할 때가 조금 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코스닥은 뭐 비슷한 모양이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또 유동성 분석 때 사실 말씀드리는 거를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이제 사실 왜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특이한 점이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랑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사실 이렇게 상업은행 이게 예대율이거든요. 대출이 많이 나와서 사실 실물 경제가 이미 다 호황이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대율이 6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제로 실물에 돈이 그렇게 많이 흘러간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S&P 쪽 뭐 PBR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이미 상태이거든요. 뭐 그 사실 요인은 이 실질 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고요. 원래 이제 기준금리랑 이 실질금리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 빨간 색깔이 기준금리고요. 이 회색깔 영역이 실질금리인데 연방준비은행이나 이제 뭐 다른 대형 중앙은행들이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금리 자체가 본인이 이제 가야 될 금리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도적인 저금리 상황에 의해서 자산 버블이 지금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낙관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이 예대율 자체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그냥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시 자체가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뭐 그럴 때는 이 초과 지급 준비금도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지금 뭐 양적 완화나 재정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미 재무부 일반 개정이 이제 미국 이제 재무부가 재정 정책을 위해서 모아놓은 이제 현금이거든요. 근데 1.8조에서 지금 한 1조까지 썼으니까 한 8천억 달러를 이미 지금 집행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 초과 지급 준비금에 그냥 돈이 다 쌓여 있습니다. 받은 돈을 이제 사람들이 쓰기보다는 그냥 다 저금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돈이 이제 줄어들 때 그때가 조금 더 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돈이 이제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결국 예대율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제 실물 자산에 빚을 내고 투자를 하는 시점에 이제 조금 그런 상승이 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게 올라가면은 지금 이 밸류에이션 부담 상태에서도 뭐 증시가 꼭 못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랑 지금 계속해서 조금 동시에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뭐 2000년이나 2008년도처럼 이미 예대율도 높아진 상태라면 뭐 제가 그냥 주저없이 무조건 하락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뭐 지금은 일단 돈은 안 풀렸기 때문에 돈이 풀리면 혹시나 이제 만약에 정말 그냥 지금 단기 하락이 2%로 끝나고 뭐 3%로 올라가는 게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다만 일단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뭐 제가 개별 종목을 이렇게 껌껌이 볼 때는 뭐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이제 뭐 개별 종목을 이제 껌껌이 이렇게 볼 때는 제가 하나씩 이렇게 데이터를 좀 끌어와서 보는데 뭐 오늘 오랜만에 원래 12월 24일 날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고 안 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한번 스크리닝을 했었거든요. 뭐 자세히 보진 않았었는데 일단 뭐 저도 이렇게 코스피랑 코스닥에 다 상장된 종목들 이렇게 막 쭉 해서 데이터들 막 다 끌어오거든요. 뭐 주가랑 뭐 퍼랑 뭐 PBR이랑 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성장률, 뭐 현금 흐름 성장률, EV, EBITDA, 뭐 FCF도 뭐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림이랑 뭐 순운전 자본은 이제 뭐 순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랑 뭐 DCF로 이제 뭐 밸류에이션 하는 거랑 뭐 여러 가지 뭐 배당 수익률로 또 보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ROE나 이런 거 지표들 뭐 아니면 네 뭐 에비타 마진 뭐 차익금 의존도 뭐 EPS 이런 걸 보긴 하는데 네 또 갑자기 왜 이 말을 꺼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스크린을 하다가 네. 일단 좀 떨어지면은 저도 지금 주식을 지금 뭐 키스콜딩스밖에 안 들고 있잖아요. 뭐 저도 키스콜딩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리닝 하다가 찾았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키스콜딩스가 여기 있는데 네, 여기 있는데 일단 뭐 저도 일단 지금 뭐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한 게 이제 만약에 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1, 2, 3, 4, 5로 조금 빠진다고 하면 이제 그때 조금 다시 주식을 괜찮은 주식을 이제 조금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조금 서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도 좀 계속 바빠가지고 잘 못 보고 있기는 하네요. 네, 일단 뭐 저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일단 뭐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든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내려간다고 봐서 조금 이 내려갔을 때 살만한 주식을 조금 서치하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